책상에 앉으면 거의 뭐 10분 이상도 못 앉아 있고 자꾸만 컴퓨터 게임 시켜달라고 계속 조르고 안 되면 또 화를 내거든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지금 고3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공부를 하려고 앉으면 잠시 앉았다가 금방 자기 방에서 튀어나와요. 집중을 잘 못하고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오늘의 주제는 엄마 입장에서 공부를 계속 시키고 집중을 시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고봉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금방 일어나 다른 일을 하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도 좋아질 수 있겠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들은 분노하기가 쉽죠. 사실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집중력과 끈기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이죠. 집중력과 끈기가 있으면 아이가 아무래도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끈기 있게 공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그 집중력과 끈기는 아이의 어떤 그 타고난 뭐 두뇌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개념으로 충분히 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개념. 조금 어려운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누구에게나 하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있고요. 또 1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365일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본인의 주변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일들, 본인이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들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자꾸 집중력이 이제 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 개념이 없는 아이들은 해야 될 것보다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배치하실 때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A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또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B라고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다. 그러면 C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할 때 제일 먼저 A부터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B를 처리하고 그리고 C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계획을 짤 때 그냥 할 일을 쭉 리스트업해서 적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할 일들의 A, B, C라는 우선순위 개념을 정해주시면 아이들이 중요하면서 꼭 해야 될 일부터 하는 습관을 길러주실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겨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그 A와 B에 대한 그 구분을 할 때 반드시 다른 점이 있죠.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하는 시간, 또는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A로 둬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시험 기간에 주일날 학원 가는 것과 교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네, 당연히 교회가 A가 돼야 되고 아이들이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중요하고 급한 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나만의 황금 시간대를 찾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 그 저녁에 뉴스 시간이나 저녁 드라마 시간을 보면 TV에서 황금 시간대에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말 저녁에 예능 프로그램도 보면 가장 황금 시간대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편성이 되어 있죠. 개인들마다, 학생들마다 자기가 공부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가 찾아보면 있어요. 내가 어느 시간에 공부할 때 가장 집중이 잘 되고 그리고 가장 편한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본 다음에 그 황금 시간대에 중요한 과목 또는 중요한 공부 계획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 A에 해당되는 것들을 그 황금 시간대에 배치하면 지킬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우선순위와 황금 시간대 두 방법을 지켜서 공부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선순위를 세우고 황금 시간대를 세워서 공부 계획을 세우더라도 사실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쉬는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계획을 세울 때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너무 과도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는 계획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안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 쉬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유 시간 또는 쉬는 시간을 계획 안에 반드시 넣어서 계획을 세우면 아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간중간에 그 쉬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요. 또는 이 앞부분에 뭔가를 내가 계획센 대로 다 하지 못했을 때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근데 쉬는 시간이 있으면 앞부분에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만회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쉬는 시간은 또 다른 개념으로 보상 개념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앞부분에 계획 세운 것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로 하여금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한 4-5시간 돈을 주면서 그 쉬는 시간 계획을 짜기 위해서 그 시간에는 실컷 놀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보상 때문에라도 일주일 동안 더 계획에 집중하고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죠. 그렇게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게 한다면 그거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성과도 없는 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와 함께 공부하면서 어떻게 중간 점검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한번 딱 공부하려고 앉았을 때 그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신이 공부한 시간을 기록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부 시작할 때 시간을 적고 공부 끝날 때 시간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만약에 내가 일어나서 나가서 동생과 수다를 떨었다든지 과자를 먹고 왔다든지 하면 그 시간은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실제로 계획을 세울 때 뭐 2시간을 공부하겠다라고 계획 세웠던 것과 실제 내가 2시간을 공부했는지 30분을 공부했는지 알 수 있게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려고 앉는 순간에 시간을 적고 그리고 끝나면서 시간을 적고 중간중간에 쉬거나 놀 때도 시간을 적고 하면서 그 시간, 공부 시간을 매일매일 계산하게 하는 훈련. 그러면 아이가 점점 공부하려고 앉았을 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집중력 있게 책상에 앉아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금방 공부하는 걸 실증내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들이 계획을 세울 때 우선순위, 시간 배치를 하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과 급한 것,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나눠서 시간 배치를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시간 배치를 할 때도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황금 시간대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배치하게 해주시면 아이가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게 되는 습관이 길어지면서 또 자기한테 맞는 시간대에 공부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공부 시간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공부 시간을 기록하다 보면 점점점 아이는 자기가 실제로 계획 세웠던 것과 실제 공부했던 시간을 비교하게 됨으로써 공부 시간에 다른 활동 또는 다른 어떤 유혹거리로부터 방해받는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들락거리며 도무지 책상에 붙어있지 않는 오늘의 주인공을 위한 고봉익 대표의 해결책. 첫째, 우선순위 개념을 길러줘라. 해야 할 일을 모두 적고 ABC로 중요도를 정한 다음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게 하는 습관을 통해 짜임새 있게 공부할 수 있다. 둘째, 공부의 황금 시간대를 찾아보라. 우리 아이가 가장 집중을 잘하는 시간대를 찾아 우선순위가 높은 공부를 그 시간에 함으로써 공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책상에 앉아 꾸준히 공부하는 아이의 모습이 기대되시죠? 여러분도 고봉익 선생님의 조언을 따라서 꼭 실천해 보세요. 모 CF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고 하는 그 CF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면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실제 잘 놀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더 꿀 같은 휴가를 누리죠.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한 학생들은 쉬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성과가 없고 또 성장이 없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이 이렇게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공부를 집중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쉬는 시간 개념 또는 보상 시간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고봉익이었습니다.